시조에 대해서 선생님이 사실은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완결편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조가 원래 이름이 뭐라고 했죠? 시절가조라고 불렸는데 그게 줄여가지고 시조가 됐는데 원래 이름은 이 시절가조가 아니었어요. 원래 이름은 뭐라고 했지? 시조의 정체성이 단가입니다. 단가. 짧은 노래라고 하는 거고요. 시조의 정체성은 결국에는 짧은 노래이기도 하고 정형시입니다. 정형시. 정해진 형식이 있는 시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짧은 노래도 짧은 노래만의 맛이 있을까요? 예, 근데 창작과 발표해보면 알겠지만 짧은 노래가 더 만들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표현하고 싶은 내용은 많은데 이거를 정해진 형식이 그것도 짧게 아주 압축해서 표현하려고 하면 굉장히 그 표현 기법을 고민을 하면서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누가 좋아했냐? 바로 양반이 좋아했습니다. 왜냐면 이 어려운 걸 내가 해냈어. 나 좀 대단한 걸? 이렇게 잡벅을 하고 싶은 양반의 심리를 취향 저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비디오 게임 좋아하는 친구 중에서 소울라이크라고 하는 게임을 아는 사람 있어요? 엘든 링이라고 하는 게임 아는 사람 있습니까? 네, 엘든 링이라고 하는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면 말도 안 되는 큰 보스가 나와요. 엄청난 괴물을 마주하게 되는데 나에게는 변변찮은 무기밖에 없는데 당연히 그 괴물하고 싸우게 되면 내가 싸우다가 발버둥 치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뜨냐면 You Die라고 하는 게 뜨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다시 아까 죽은 그 전에 체크포인트에서 되살아나요. 그래서 또다시 그 괴물한테 도전을 하는데 이걸 몇 번 도전을 하면서 계속 하다가 죽다 보면은 이 괴물의 패턴을 알게 돼요. 죽어가면서 배우게 된 패턴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도전하는 거를 트라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 번에 죽일 수 있으면 원트 만에 끝난다라고 하고 만약에 여러 번 해가지고 내가 100번 만에 죽이면 100트에 끝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보스가 100마리가 있어요. 다 패턴이 다르고요. 그래서 죽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변태적인 감성인데 그런 변태적인 감성을 즐기면서 이 대단한 걸 내가 해냈어. 그 쾌감. 그러니까 뭐 시조랑 약간 적용하면 살짝 다를 수도 있지만 이 어려운 걸 내가 해냈다라고 하는 그런 성취욕에 있어서만큼은 이 시조라는 장르가 굉장히 재미난 장르여서 양반들이 그거를 많이 도전했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조의 형식이 어떤 건지 알아야지만 우리가 창작과 발표할 때도 그 형식에 맞춰서 쓸 거 아니에요. 그 형식을 가르쳐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따라와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시조의 형식을 기준으로 자, 시조의 종류가 이렇게 나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건 이 평시조의 형식입니다. 평이한 시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가 스탠다드가 된다고 하고 얘가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는 3장, 6구 45자 내외의 아주 짧은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3장이라고 하면 3줄이라는 얘기고요. 6구라고 하면은 자, 한 구가 2마디예요. 그러면 총 몇 마디가 나와야 돼요? 12마디가 나와야 되죠. 자, 구라고 한다는 것은 의미 전달이 되어야 되는 이렇게 묶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예를 들면은 내 손이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의미 전달이 안 되죠. 내 손이 반짝이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의미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 2마디는 있어야지만 하나의 구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얘가 또 음보율을 활용해요. 몇 음보를 활용하죠? 4음보를 활용을 해요. 한 줄에 4개의 마디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초장, 중장, 종장인데 이 종장은 특별하게 우리가 예전에 배웠다시피 3, 5 혹은 6, 4, 3의 음수율을 기본적으로 지켜줘요. 그럼 종장이 아닌 애들은 그럼 몇 글자를 보통 하게 되냐면 기본적으로는 3, 4조 혹은 4조의 음수율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보통 가장 지배적으로 한마디에 몇 글자가 오게 됩니까? 3글자, 4글자가 보통은 오게 되는데 얘가 그냥 유일하게 우리가 종장의 두 번째 마디가 유일하게 3, 4글자를 돌파해버리는 길게 이렇게 빼는 내용이 되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한테 시조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 어떻게 갖추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깊숙하게 들어가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향가 몇 단 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19체 향가가 3단 구성 기억나요? 자, 기, 서, 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시상을 제시하고 얘는 시상을 전개하고 얘는 시상을 집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납니까? 네. 근데 이 전통을 누가 이어받았냐면 이 시조가 이어받았다고요. 초장, 중장, 종장이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알겠어? 초장에서는 뭘 하게 되냐면요. 주제 제시를 하고요. 혹은 핵심 소재도 제시를 해줘요. 중장은요. 똑같이 이제 동일한 음모로 유사한 내용을 반복을 해줍니다. 반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3단 구성하고 4단 구성의 가장 다른 점이 뭐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지? 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흐름이 바뀐다 안 바뀐다 3단 구성은? 안 바뀐다고요. 왜? 반복을 해주면 어떤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냐면 또 증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이 증폭이 돼가지고 느낌이 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결에 제일 첫 번째가 몇 글자가 나온다라고 했지?
네, 세 글자가 나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왜 세 글자가 나오냐면 사실은 얘가 감탄사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감탄사 중에서 이게 많이 쓰여졌습니다. 자, 어즈버. 자, 에그머니나 막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어머나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즈버요, 어즈버. 자, 그다음에 아해야 이렇게 해가지고 자, 아자랑 야자 붙이면 부르면은 그 사람 다 봐요, 안 봐요?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집중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탄사 세 글자짜리 감탄사를 두면은 여기서 시상 집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두 번째 음보가 어때요? 길어요. 가장 길어요. 이때 여기에서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말을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유일한 긴 구간을 하나 줍니다. 딱 집중시킨 다음에 여기에서 주제를 탁팍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다음에 글자가 3, 5, 4, 3인데 갈수록 글자가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시켜주는 그런 느낌으로 아주 나름의 과학적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해하시겠어요? 네. 여기서 제일 길게 나옵니다. 제일 긴.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 구조를 가르쳐 드리냐면은 연시조는 연달아 쓰는 시조인데 왜 연시조를 쓰냐면 그 형식은 깨지 않고 그대로. 긴 내용을 쓰고 싶으니까 사실은 연시조는 무슨 시조를 연달아 쓴 거야? 평시. 예, 평시조를 연달아 쓴 거니까 연시조를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평시조의 구조를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기본적으로 한 마디들이 몇 글자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세 글자 아니면 네 글자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언제만 길게 쓰는 걸 허용한다? 종장 두 번째 마디에만 길게 쓰는 거 한데 그걸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앞부분에 집중을 시켜주는 감탄사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네. 알겠지? 그렇게 평시조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드디어 완벽하게 알게 된 건데 자 그럼 평시조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자 이제 어시조와 사선시조가 나와요. 어시조는 초장 혹은 중장이 한 구 이상 길어진 형태예요. 자, 한 구 이상 길어진 형태라고 얘기를 한다면 몇 마디는 길어졌다는 얘기일까? 두 마디. 알겠니? 그러면은 사서시조는 초장 혹은 중장이 2구 이상 길어진 형태예요. 얘 몇 마디는 길어져야 될까? 4마디. 적어도 4마디는 길어져 줘야 돼요. 꽤 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길어졌을까를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나누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임진왜란이었고 임진왜란 때 7년이나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외부들이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도망쳤단 말이야. 땅을 버리고 도망쳤으니까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황무지가 돼버렸고 더 이상 그 땅은 쓸모가 없어졌으니까 양반들이 원래는 건물주여가지고 월세 받아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경제력이 없어진 거야. 대신 그때 평민들은 오히려 그 황무지 개간해서 자기 땅을 늘려가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인간으로서 살아야 되는 양반들이 자기 족보를 팔아서라도 쌀을 구하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분 변동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조선 후기 때 이제 평민들이 양반 행세를 하게 되면서 드디어 예전에는 평민이 함부로 시조 부르면 뺨때기나 이렇게 맞았는데 어떻게 됐다? 이제는 자기들도 시조를 부를 수 있었는데 문제는 농사만 졌던 평민들이 양반 행세를 한다고 해서 양반처럼 이런 교양이 넘쳐서 훌륭한 문학성을 발휘할 수 있어 없어? 이 짧은 형식의 표현을 잘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유 뭐 그까이 거 시조 마지막에 종장 첫 번째 세 글자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요?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줄줄이 지멋대로 난 하고 싶은 말이 많으니까 계속 부를겨 하면서 계속 길게 이렇게 쓰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해하겠어요? 네. 어시조와 사설시조 특히 사설시조의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은 장형화입니다. 장형화. 길어진 형식이란 얘기예요. 알겠죠? 근데 이 길어진 형식이 작품성을 꼭 담보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평민들의 자기의 삶을 마음껏 발휘를 하기 위한 평민의식이 반영된 결과물이더라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얘기할게요. 시조를 나누는 기준이 사실은 정확하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제일 처음은 형식. 평시조, 어시조, 사설시조로 나뉘고 개수가 하나의 평시조로 이루어진 시조를 단시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연달아 시리즈물로 하는 거를 연시조라고 얘기하는데 이 연시조의 장점에 대해서만 적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연시조의 장점. 형식은 유지하고 싶어. 왜냐면 이건 평시조를 연달아 썼으니까. 그러면은 형식은 지키되 뭐예요?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다. 이게 연시조의 장점이에요. 그럼 얘는 누가 썼을까? 평민 양반. 이거는 형식을 지키고 싶었던 양반이 썼을 거라고요. 알겠죠? 그리고 이것만 적고 끝낼게요. 자, 시대는 시대에 따라서 옛날에 쓰여졌던 시조를 고시조라고 합니다. 가부개혁 이전에 쓰여졌던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쓰여졌고 그리고 오늘날 쓰는 시조를 현대시조라고 한다는 거. 자, 이렇게만 정리를 해주시면 시조를 다 알게 됐어요.